안녕하세요.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3월 시험치고는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는 영어도 제대로 챙겨라 라고 하는 출제진의 뜻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자세한 시험 경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총평에 따로 담을 예정이니까 총평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 문항 5개에 대한 해설만 함께 할 겁니다. 와, 이렇게 어려운데 5개만 해설해 준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자세한 분석 특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다 같이 이야기해 볼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꼭 분석 특강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해설 강의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 문항을 대략적으로 해설해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적게 해설하더라도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너른 양해를 부탁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활용하면 아주 상세한 분석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해설 강의로 함께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분석지 먼저 다운받아서 정독을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해설 강의를 함께 하면 훨씬 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여기서 다뤄지지 않는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3월 학력평가 분석 특강이라는 별도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괜찮지?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33번 빈칸 추론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 거야. 이제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지, 그지? 자, 우리 빈칸 문제를 풀 때는 빈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위치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빈칸 문제는 분명히 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핵심어를 끝없이 반복할 거야. 나는 그 반복을 빨리 캐치해야지. 이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 어려운 글일수록 반복의 구조를 활용한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erceived distance of objects that are far away from the observer 라고 되어 있네. 자, 뭐냐면 관찰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물의 인지된 거리라는 거야. 잠깐만, 지금 관찰자가 있고 그리고 그 관찰자로부터 이 사물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그 거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겠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 perceived distance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is often assumed 뭐라고 추정이 되냐면 to be subject to, be subject to가 뭐에 영향을 받다 이런 거니까 some global limitation, 어떤 global limitation, 보편적인 한계, 전반적인 어떤 한계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야. 잠깐만. 이 거리에 대한 인식이 이게 무한정 정확한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전반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했어. 여기 괜찮니? 아, 오케이. 쌤, 이 거리 인식에는요. 어떤 global limitation, 한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답니다. 맞지? In the sense that은 어떤 의미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자,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존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The moon, the stars and the sun. 뭐 달이니, 별이니, 해니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이 are all perceived. 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그냥 at the sky, 하늘에 있어.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야.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at about the same distance. 아, 얘들은 다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지.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달이나 별이나 해 같은 거의 거리를 측면에서 바라봤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별이 있고 여기에 달이 있고 여기에 해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해볼게. 그럼 사실은 거리가 이렇게 각기 다 달라. 근데 우리는 하늘을 봤을 때 하늘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다 떠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얘들이 다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표현한 거야? 우리의 어떤 인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설명을 해주니까 잘 이해가 됐는데 아마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생각하긴 힘들었을 거고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눈치를 챘어야 돼. 뭐? be subject to some global limitation. 어떤 전반적인 인식의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아,
어떤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구나. 최소한 이거는 눈치를 챘어야 된다고. 혹시 형광펜 있니? 그래, 형광펜이 있으면 첫 번째 키워드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됐어. 자, 그 다음 문장을 가볼게. This observation. 자, 이러한 관찰이 is related to the idea. 어떤 생각이랑 연관이 있냐면 동격으로 한번 풀어볼게. Visual space,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open, 정말 무한히 탁 트여 있는 것이 아니라 but ends at visible surfaces,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에서 끝이 난다는 거야. 잠깐만, 여기에서 끝이 나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한계점이란 이야기지? 아, 그러면 이것도 뭐야? 역시 우리의 거리 인식에 한계가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눈치챘을까 시험장에서? 그랬으면 너는 완전 천재야 진짜. 자, 그러면 두 번째 형광펜 표시를 해볼게. Ends at visible surfaces.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표면에서 끝이 난다.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건 뭐야? 한계가 있다 라는 표현이라고. 오케이, 쌤, 끝이 있다.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 계속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맞지? 벌써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This is realized. 자, 이것이 바로 as a hard limit. hard limit이니까 아주 확고한 경계, 한계 이런 거야. 아주 확고한 한계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they call the farthest plane.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farthest, 가장 먼 plane, 평면이다 이렇게 불렀대. 여기까지 괜찮아? 아, 쌤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 hard limit, 아주 확고한 한계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치? 자, 지금 몇 번 반복됐어? 3번 반복됐잖아. 인제는 눈치를 못 채면 안 된다. 됐어? 자, 이 한계점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farthest plane 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 오케이. 이 한계에 이름을 붙인 것이 the farthest plane, 가장 먼 평면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4번 문장입니다. If an observed person or object, 만약에 어떤 관찰된 사람이나 사물이 우리 walk beyond this farthest plane, 아까 farthest plane 뭐로 이해하자 그랬지? 한계. 어떤 한계점 너머로까지 걸어가게 된다면 한계를 넘어선 거야. 자, 질문. 한계를 넘어섰으면 제대로 인식이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it would no longer be perceived as moving farther away. 더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 멀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의 거리 인식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but rather 오히려 as shrinking in size,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대. 여기까지 괜찮아? 아, 쌤,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리 인식이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크기가 축소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네요. 맞아. 역시 여기서 핵심은 뭐야? 거리 인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됐어? 잘했어. 조금만 더 가보자. This observation is actually quite common. 자, 이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꽤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그래? If looking down from a high tower, for example.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높은 타워에서 우리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본다 라고 하면 그러면 잠깐만, 이거 뭘 나타내는 거야? 높은 곳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는 굉장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 지금 바라보는 거지. 그럼 이건 아마 뭐를 지나쳤을까? 그래, 우리의 어떤 거리 인식의 한계점을 지나쳤을 거야. 아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 거리 인식의 한계를 지나쳐버리면. 그치, 더 이상 멀게 보이는 게 아니라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Cars or even houses on the ground. 뭐 차나 아니면 뭐 지면에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 below,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 지면에 있는 자동차나 주택 같은 것들이 may appear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as if, 마치 뭐처럼 이란 뜻이지. They were toys, 장난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크기가 작다는 거지.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shrunk,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Presumably because, 아마도 그 이유는 they are perceived at the distance of the farthest plane. 아, 얘들이 어떻게 인식되었기 때문이야? 그래, 가장 먼 평면의 거리, 아까 그 한계 거리라고 이야기했잖아. 거기에서 인식이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까지.
어때? 그래. 앞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 거야. 이 한계점을 넘어서면 한계를 일단은 초과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멀리 있다고 인식되지 않고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인식된다라는 거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였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반복되는 내용만 캐치했으면 사실 while 하고서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건 굳이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괜찮니? 아, 그래도 또 궁금해.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냥 간단히 취미 삼아 살펴볼게요. 자, 이것이 어디에 대하다라고 각주가 나와 있지? A visual angle.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적인 각도를 대하게 되냐면 that corresponds to a larger distance. 더 큰, 더 긴 거리에 상응하는 그런 각도를 대하게 된대. 그러니까 각도상도 그렇고 거리상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부연 설명이 되겠지. 뒤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반복되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 찾을 수 있겠다, 야. The farthest plane. 자, 그래서 그 가장 먼 평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래, 이게 어떤 거리 인식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였잖아. 맞지?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인식의 한계란 말만 찾으면 돼. 야, 바로 보인다. 여기 mark 표시합니다. 뭐를? The limit of the perception.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 줍니다. 이거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답은 2번이겠지. 자, 그런데 size constancy가 저는 뭔지 몰랐어요, 쌤. size constancy라고 하는 건 얘는 크기 항등성, 크기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건데 멀어져도 우리가 크기를 일정하게 인식하는 심리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풀기는 어려웠겠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아, 우리 인식에 한계가 있어.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원래는 말이야. 사과가 내 앞에 있던 아니면 조금 뒤에 있던 이 사과의 크기는 똑같아 라는 걸 난 알고 있어. 그치? 그게 size constancy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인식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면 깨지게 돼. 그래서 어때? 너무 멀리 있으면 아, 왠지 제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가 않고 같은 크기인데 멀리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가 않고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크기 항등성에 대한 인식에는 한계가 있지. 그래서 뭐야? 우리가 더 거리가 멀어졌어 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크기가 작아지네 라는 식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크기 항등성에 대한 인식이 깨진 거지. 맞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지?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왜 안 되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자. 1번, prove the boundless reach of visual space. 어떤 시각적인 공간의 boundless reach라고 했거든. 정말 한계가 없이 무한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 시각적인 공간은 제한이 없이 무한히 도달할 수 있어? 아니지. 아까 뭐라 그랬어? 거리 인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러면 1번은 어떻습니까? 1번은 땡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3번 해볼게. Cause object to look more vivid as they approach it. 자, 거기에 다가감에 따라서 사물이 점점 더 생생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거든. 잠깐만. 생생하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치? 생생해 보이고 덜 생생해 보이고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선지는 무관한 선지로 분류할 수 있겠어. 1번 선지는 아까 뭐였지? 한계가 있는데 boundless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답과 반대선상에 있는 선지가 되겠지? 자, 4번 해볼게. Allow objects to appear larger as they move beyond it. 자, 사물이 더 커져 보인대. 뭐 할 때? 얘네들이 move beyond it. 그 가장 먼 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동을 할 때. 한계선을 넘어서서 이동을 할 때 크기가 더 커 보인다라고 했냐? 작아 보인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얘도 어때? 얘도 지금 반대로 진술하고 있는 거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을 한번 봅시다. Provide a reference point. 어떤 기준점을 제공을 해준대. For calculating the exact distance.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어, 우리가? 더 이상 거리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한 거리를 알 수가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반대선상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3번 선지의 대명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줄게. 이때 they는 object, 사물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이때 it은 the farthest plane, 가장 먼 평면이라고 하는 그 한계선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래서 이 사물들이 그 한계선에 다가감에 따라서 더 생생하게 보인다. 생생하게 보이는 이런 이야기 없었다. 아까 그 얘기였던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기왕 읽은 김에 이렇게 머리에다 싹 넣고 나면 네가 혹시 이 지문을 이용해서 내신 시험을 보더라도 완전 잘 볼 수 있겠지?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어. 멀리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치? 첫 번째 키워드였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뭐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똑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해. 더 이상은 그 거리가 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가장 먼 평면이다 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거리 인식의 어떤 한계선을 가장 먼 평면이라고 표현을 했어. 자, 이 한계선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높은 곳에서 집이나 차를 내려다 봤을 때 현상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어떤 시각적인 한계선이 존재하고 이걸 넘어섰을 경우에는 그냥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어때? 이렇게 하니까 시험장에서는 완전 혼란 그 자체였는데 이런 재밌는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접근법도 얘기해줬어? 맞아.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내용을 막 뼛속 깊이 이해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키워드만 쭉쭉쭉 잡아서 답을 찾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줬었지. 자,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1번에 global limitation, 어떤 인식에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거기도 한계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주 확고한 한계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들 다 동일한 어떤 키워드의 반복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한계선을 넘어갔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 예시에서도 shrunk,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했던 키워드와 노란색 키워드를 그대로 결합해서 우리 아까 정답 2번이 형성이 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잘했어.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32번 빈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앞에 것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중요한 건 뭐다? 반복되는 키워드 찾기. 가볼게. In one of the most famous passages of Being and Nothingness, the look. 자, 이 being and nothingness에 가장 어떤 유명한 어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he look, 시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요, describes the peculiar vulnerability. 아주 독특한 vulnerability라고 하는 게 취약성이잖아. 그지? 독특한 취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 아, 그렇구나. 뭐가 그렇게 우리가 취약할까? 어디에? That develops, 이 독특한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나냐면 when someone goes from seeing, 내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to being seen, 보여지는 것으로 이동할 때 이때 존재하게 된대.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보는 것. 여기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 좀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될 때 그때 뭐가 존재한다? 취약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괜찮니? 오케이. 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취약성이 키워드인 건 알겠어.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남한테 보여질 때 그때 취약성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아, 쌤 근데 저 보여진단 말이 좀 어색해서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을 살짝 참고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참고하라고 써놓은 거야. Having to confront. 우리가 직면해야만 하는 거야. The perspective of another on oneself. 우리 자신의 어떤 자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 이런 거를 직면해야 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관점을 직면해야 되는 거.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보여짐이란 식으로 표현을 했어. 어려워. 왜 이러니 진짜.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He illustrates it. 자, 그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with the example,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of someone, 누군가가 looking through a keyhole,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suddenly finds himself caught. cut이라고 하는 게 딱 덜미를 잡히는 거니까 딱 들킨 거지. 누구한테 들켰어? By someone watching him. 자신을 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들킨 거야. 봐봐. 내가 열쇠 구멍으로 너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탁 나의 존재를 눈치챈 거지. 그러면 처음엔 뭐였어? 내가 너를 들여다보고 있었지. 뭐야? 보고 있었잖아, 내가. 내가 너를 훔쳐보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네가 나를 탁 봤지. 그럼 이제 내가 뭘로 바뀌었어? 갑자기 보여지는 존재로 바뀐 거지. 자, 이럴 때 우리는 취약성이 생겨나게 된다고. 됐어? 그래도 어렵지? 하지만 반복되는 건 찾았어? 반복되는 건 찾았어. 여기 딱 들켰다라는 표현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됐어. 자, 좀만 더 가보자. The look of the other.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is always unnerving. unnerv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야. 잠깐만,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거지? 보여지는 거 혹은 타인의 시선 다 같은 말이라고. 이게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한대. 앞에서는 취약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거야. 조금만 더 가볼까? Not only because, 자, 그 이유가 A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B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게. We momentarily, 우리가 잠시 recognize ourselves in it. 여기서 it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겠지. 타인의 시선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잠깐 인식을 해서 그래서 불안해지는 게 있겠지. Through, 뭐를 통해서? Our imagination of their judgment of us.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야 그들의 우리에 대한 판단에. 잠깐만, 뭔 말이에요? 자, 네가 나를 딱 쳐다봤어. 근데 내가 오늘 좀 밥 먹다가 떡볶이 국물을 흘려가지고 여기 뭐가 이렇게 빨갛게 얼룩덜룩 있었거든? 자, 근데 네가 나를 딱 쳐다봤다고 해봐. 자,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내가 상상을 해보겠지. 떡볶이 국물이 묻은 칠칠 맞은 여자, 이렇게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내가 상상을 하겠지. 맞잖아. 그러면서 너의 시선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인식할 거야. 그때 잠깐 불안하겠지? 자, but also because we don't.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래. 여기서 않다는 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recognize ourselves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해 in it, 타인의 시선 속에서.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거잖아. 야, 모르면 더 불안하지. 네가 나를 칠칠 맞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좀 불안하지만 도통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더 불안하지. 그 얘기야. 아, 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더 불안해진대요. 그지? 좀만 더 가볼까? We can always step back. 우리는 항상 물러서. 그래서 challenge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challenge,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자, 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일까? Of others' perceptions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이지. 너는 나를 칠칠 맞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나의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challenge,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아니야, 쟤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이렇게. 아니면 explain them away. 우리 explain away라고 하는 건 그냥 아유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걸 말하거든. 그래서 에휴 뭐 별거 아니겠지. 별 생각 안 하겠지.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기도 해. But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We don't know. 사실은 몰라. What
these perceptions really are. 이 인식들이 정말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어. 와, 지금 몇 번 나왔어? 반복? 2번 나왔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는 타인의 어떤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그랬고, 또 나왔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인식의 실체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지. 됐어? 와, 쌤 이제 반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 문장이 두둥 나타났네. Others have the distinctive power. 다른 사람은 distinctive, 아주 독특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Making us feel judged. 우리를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냐면, 아, 내가 지금 판단받고 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In ways we cannot fully control.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의식하게 되잖아. 그 의식이 뭐야? 내가 지금 저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Social life. 결국 사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It's all about. 얘는 이제 뭔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 결국 사회적인 삶이란 the fear,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 나왔잖아. 취약성, 불안. 지금 fear 다 같은 맥락이지, 그지? 자, 결국 사회적인 삶이란 이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건데, 이 두려움은 that accompanies our awareness. 우리의 인식에 동반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함께 가는 두려움이라고.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We can never blank. 우리가 절대 빈칸할 수 없다는 거야. We can only guess. 그저 추측만 할 뿐이야. 야, 추측만 한다는 건 왜 그런 거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아하. 쌤, 빈칸에 들어갈 내용 나왔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맞지? 이거잖아. 자, 그럼 골라볼게. 정확히 알 수 없다에 해당하는 게 뭘까? 선택지 1번에 보자. access. 접근하고 결국은 접근한다는 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what the others see.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 이걸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거잖아. 그럼 선택지 1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오늘 왜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한번 보자. Be certain of the best choice. 우리가 절대로 최고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야.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자, 3번에 볼까? Fully comprehend social consensus. Social consensus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얘기하는 거거든. 사회적인 합의를 결코 알 수가 없다. 얘들아,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랬어?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고유한 생각인 거지 사회 전체적인 어떤 합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지? 자, 4번에 볼게. Know what others' weaknesses are. 우리가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아는 거야. 야, 지금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데 남의 약점에 대해서 왜 얘기해? 이건 전혀 무관하지? 자, 5번. Fail to judge the validity of our view. 우리의 관점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관점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지금 핀트가 잘못 맞춰진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1번인데 알아. 눈물 닦어.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래도 심지어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야.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키워드만 잡아서 풀 수 있었을까?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잠깐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보는 자에서 보이는 자로 전환될 때 심리적인 취약성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준 게 내가 열쇠 구멍으로 누구를 훔쳐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딱 봤을 때 그때 어떤 장면을 이야기해줬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시선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상상하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판단이 어떤지는 don't recognize.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결코 완전히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남에게 내가 보여질 때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복됐고 그 다음에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라는 키워드가 반복됐거든. 자, 그럼 두 가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being seen, 보여진다 라고 하는 건 타인의 시선에 비친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someone watching him. 누군가가 그를 본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역시 타인의 시선에 비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The look of the other. 타인의 시선이란 표현이 또 나왔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색깔 잠깐 바꿔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we don't. don't 뒤에 생략된 게 뭐야? We don't recognize ourselves in it. 정확히 그 사람의 시선 속의 내 모습을 나는 알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 We don't know.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그대로 결합해서 쓰면 선택지 1번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표현했어? 그렇지. What the other sees.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어. 그건 뭐라고 표현했어? Never access라고 표현을 한 거야. 봐봐. 결국은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 저 반복되는 분홍색과 노란색만 찾을 수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됐어? 아, 좋긴 좋은데요. 쌤 좀 빨라요. 그래? 그럼 아까 전에 QI 찍었어? 너 분석지 읽어보고 온 거 맞아? 지문 하나당 분석지가 3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 맞지? 꼭 보세요. 꼭꼭꼭.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몇 번으로 갈 거냐면 37번 순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순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푸나요? 예의상 빈칸만 계속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풀이법을 좀 보여주려고 순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우리 순서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있잖아. 끝말잇기야, 끝말잇기. 끝말잇기가 뭐예요? 앞 단락의 마지막 이야기랑 다음 단락의 첫 이야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걔를 우리는 무조건 1순위로 앞에 세울 거야. 자, 요것만 잊지 말고 문제 풀러 한번 가봅시다. 제시문은 비교적 짧네요. Self-regulation, 자기규제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suggested, 제안이 되었대. 뭘로? As an alternative way, 대안적인 방법으로 말이야. 자, 어떤 대안적인 방법이냐면 to hold 누구누구 to account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the tech industry, 기술 업계에게 책임을 묻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제안이 되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 오케이. 쌤, 지금 이제 자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특히 이 기술 업계에 있어서, 기술 산업에 있어서의 자기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무슨 얘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기술 산업에서의 자기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A 단락은 어머 볼 것도 없어야. A는 무조건 땡이지. 자, 왜 무조건 땡일까요? A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보면 these charters라고 되어 있지? 자, 이러한 헌장이라고 되어 있어. 앞에 헌장에 히읗도 안 나왔어. 그지? 자, 그러면 A는 절대로 맨 앞에 붙을 수 없습니다. 탈락이고요. 자, B를 볼게. But, 하지만 when tech lobbyists, 이 기술업계의 로비스트들은 speak of self-regulation, 이 자기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어이, 뭐야? 테크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self-regulation 이야기 나왔지? 그럼 B는 어때? B는 좋아. B는 일치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끝말잇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B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좀 이따 와서 다시 볼게. 자, 그 다음 C를 봅시다. There are few consequences for serious moral failings. few는 거의 없는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결과, 치러야 하는 대가가 거의 없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에 대해서. 얘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야, 너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서는 자기 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라고 했거든. 근데 너무 훅 들어왔지. 뭐 하지만이란 말이라도 붙여주던가. 지금 자기 규제가 대안인데요. 하지만 자기 규제를 이렇게 실시하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어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 규제가 대안이다 라고 해놓고 바로 부정진술로 이어졌기 때문에 C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일단 B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술업계의 어떤 로비스트들이
자기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They are not describing it. 그들은 자기 규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As it is understood by professionals like doctors. 의사와 같은 그런 어떤 전문직에 의해서 이해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자기 규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우리 의사 같은 다른 전문 직종에도 자기 규제라는 게 있지. 근데 이 테크 업계의 자기 규제는 그런 어떤 다른 전문직의 자기 규제랑은 좀 다르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 오케이. 쌤, 타 전문 직종의 자기 규제랑은 좀 다른가 봐요, 성격이. 그지? 좀만 더 들어볼까? Unlike in medicine, 뭐 이 의학에 있어서와는 다르게 there are no mandatory ethical qualification. 우리 mandatory라는 게 의무적인 갑주를 주셨네. 어떤 의무적인 윤리적 자격 요건, 그게 ethical qualifications거든. 그런 게 없어요. For working as a software engineer or technology executive.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아니면 테크 기업의 간부나 뭐 이런 걸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윤리적인 자격 요건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봐봐. There is no enforceable industry code of conduct. 우리 code of conduct라고 하는 게 행동 강령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enforceable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적용 가능한 거니까 강제할 수 있는 행동 강령 같은 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obligatory certification. 우리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자격, 뭐 면허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의무적인 자격 인증이나 면허 같은 것도 없어. There is no duty.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To put the public ahead of profit. 이 대중들을 자기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될 의무도 없어. 자, 시험장에 설마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야. 왜요? 쌤, 저는 성실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석 잘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얘들은 지금 구조도 거의 똑같죠. 나열이잖아, 나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공통점만 찾으면 돼. 이렇게 다 읽으면 안 돼. 얘들의 공통점이 뭐야? 어떤 강제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아, 오케이. 쌤, 타 전문직의 자기 규제랑은 다르게 뭔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그지? 그래서 어떤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완전 쉽지. 그래서 내가 얘는 쉽다고 그런 거야. A에 no these charters. 이러한 어떤 헌장들. 아니, 앞에 charters 얘기가 전혀 나온 적이 없었잖아. 우리 B 다 읽었잖아. 그래도 없었잖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야지. 그래서 BCA입니다. 자, 37번 문제는요. B단락 하나 읽고 뒤에 순서가 확정된 거야. 혹시 내가 CA 끝까지 다 읽었다면 이거 좀 풀이법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다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설명한 사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충분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초반에 답을 확정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무조건 무지성으로 끝까지 갔다면 많이 반성하셔야 되고 저랑 같이 이제 순서 문제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인 것 같아. 자, 조금만 더 가볼게. There are few consequences. 이게 거의 노예 개념이라고 했지? 치러야 되는 어떤 결과, 대가가 거의 없다는 거야. 심각한 도덕적인 어떤 실패에 대해서. No real fear of being suspended or struck off. 우리 suspend라고 하면 정직시키다, strike off라고 하면 면허를 취소하다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막 의사 면허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 테크 산업에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야. 됐지? 아까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다라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 이것도 일종의 뭐야? 이것도 일종의 끝말잇기가 되겠지. 혹은 few consequences. 뭐 어떤 결과가 없다. 치러야 될 대가가 없다라는 것도 같은 이야기니까 B단락의 끝과 C단락의 첫머리는 지금 끝말잇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have seen 어떤 일이 있었냐면 explosion이라고 하는 건 폭발적인 증가야. AI의 ethics charters니까 윤리 현장, 뭐 and the like 비슷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윤리 헌장이 막 늘어났대. Filled with 이거는 다 뭘로 가득 차 있냐면 well-meaning
generalities. 우리 well-meaning이라고 하는 건 의도는 좋은 거거든. 의도는 아주 좋은 그런 일반론으로 꽉 차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한 일반론? About the responsible use of powerful computers. 이 강력한 컴퓨터를 아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일반론을 담고 있대. 어머나, 드디어 무슨 얘기가 나왔어? 드디어 윤리 어떤 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그지? AI 윤리 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AI 윤리 헌장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들로 가득했어. 맞아? 자, 그럼 이제 A로 가는 거 확실하니까 A로 가봅시다. These charters가 이렇게 C에서 이어지는 거였구나. 자, 근데 말이야. Without consequences for violating them. 이것들을 위반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없지? 뭐 윤리 헌장은 좋은 말이야. 근데 안 지키면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약간 이거야, 그치? 자, 치러야 하는 어떤 대가, consequence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거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헌장이라고 하는 거는 are just toothless statement. toothless니까 얘는 이빨 빠진 거야. 그냥 이빨 빠진 진술에 불과하다는 거야. 우리 이빨 빠진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도 안 무서워, 그지? 그냥 허울만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spiration이라고 하는 건 열망이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바에 대해서 그냥 강제성 없이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the tech industry, 이 테크 업계는 is basically saying 그냥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냐면 trust us,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But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제약도 없이 믿어줄 수 있어? blind trust, 그런 어떤 맹목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not how we govern, 우리가 의사, 변호사, 기타 등등 anyone else in unelected positions of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런 unelected는 선출되지 않은 자리지. 우리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출된 거지만 선출되진 않은 자리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한테 잘 부탁드려요. 믿을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잖아.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제약들이 있어요. 그지? 근데 tech is the exception. 어떻게 이 테크 산업만 예외냐 이거야. It's not clear why. 왜 그런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어?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는 애저녁에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의학과는 달리 기술직은 윤리 자격 요건이 없어. 그치? 그래서 뭐 강제력 있는 윤리 강령이나 자격 인증이나 공익 우선 의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도덕적으로 실패해도 처벌 없어. 그치? 위반 시에 제재 없어. 그냥 선언적인 AI 윤리 헌장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 다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직군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얘는 규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라는 내용이라고. 어때? 이제 이렇게 다 읽고 예쁘게 정리까지 해주니까 완전 좋지. 그리고 아 맞아 이런 내용이었어가 머릿속에 좀 더 잘 정리될걸?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원하시면 우리 특강에 아주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특강에서는 우리 변형 문제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니까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9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주어진 제시문을 잘 읽을 거고 우리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 그치? 일단은 얘를 읽고 앞뒤에 들어갈 내용을 최대한 대명사나 연결사 단서를 이용해서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야, 멀쩡한 글에 있던 녀석을 하나 빼내서 지금 위에 이렇게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봤을 때 갑자기 A에서 B로 논리적인 어떤 단절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풀어볼게. 자, 일단 제시문 봐요. The rest of the time. 나머지 시간 동안. Even as 심지어 individuals are trying their best.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때도 말이야. 뭐 하려고 최선을 다해? To think through issues. think through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하려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otivational goals, 어떤 동기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 may bias, 편향되게 만든다는 거야. 뭐를? Their thought processes, 사람들의 어떤 사고 과정, 그리고 their reasoning, 사람들의 추론, 이런 것들을 편향되게 만든대. 으아, 괜찮아?
안 괜찮지? 엄청 어렵지? 자, 잠깐만. 일단 박스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일단 생각을 잘 하려고 지금 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 나왔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생각을 잘 해보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동기적인 목표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편향되게 만든대. 맞아, 여기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막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기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편향되게 만든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서가 더 있었지? 뭐가 있었어? The rest of the time. 자, 나머지 시간에 라고 했잖아. 그러면 앞에 어떤 시간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가 나와야 되겠지.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요. 시간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나와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시간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A 하면서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려고 보냅니다. 뭐 요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 요 정도 단서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됐니?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Everyone likes to think of themselves as behaving in an unbiased fashion most of the time. 그랬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 자신이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unbiased fashion, fashion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은 공정하다, 편향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대. 됐어? 조금만 더 가볼까? We all view ourselves.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다라고 바라보고 생각을 하냐면 similar to the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 우리 자유의 여신상이 the statue of Lady Justice잖아. 근데 자유의 여신상 봤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지. 그래서 눈을 가린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 자유의 여신상의 눈을 왜 가려놨을까? 눈을 뜨면 자꾸만 사람들이 뭔가 편향된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치? 아무래도 잘생긴 사람 뭐 좀 편을 들어주고 싶고 아니면 좀 부자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그런 아무런 편견 없이 판단하라는 뜻으로 눈을 가려놓은 거거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evaluating competing claims. 자, 이 자유의 여신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서로 competing claims니까 막 상충되는, 경쟁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평가를 내리는데 without bias, 아무런 편견이나 감정이나 동기 없이 그렇게 평가를 내린단 말이야. 이런 자유의 여신상이랑 우리가 비슷해 라고 생각을 한대. 3번 문장 이렇게 자세히 해석했어, 시험장에서? 그럼 잘못한 거야. 왜? 3번 문장은 2번 문장과 같은 뜻이지 우리 모두는 자기 스스로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맞잖아. 자, 그 다음 볼게. And yet, 하지만 overwhelming psychological research. overwhelming, 압도적인 거니까 굉장히 많은 거겠지. 이런 심리 연구들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such unbiased rationality. 이렇게 편향되지 않은 어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is actually a fairly elusive quality in humans. 자, elusive가 찾기 어려운 거야. 우리 인간한테서는 사실 찾기 어려운 특성이래. 엄마나. 그럼 뭐야? 우리가 스스로는 편향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은 어때? 이런 공정함은 인간에게서는 찾기 힘든 특성이래. 그럼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야? 편향되어 있는 존재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쌤,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요, 편견을 갖고 있는 존재래요. 좀만 더 가볼까? Much of the time. 자, 많은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people are on automatic pilot. 사람들은 어떤 모드로 있냐면 자동 조정 파일럿 모드. 자동 조정 모드가 뭐야? 그러니까 그냥 자동. 우리 자동차도 오토파일럿 모드로 놓으면 그럼 내가 막 이렇게 핸들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얘가 쭉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자율주행처럼 생각하면 돼. 이런 우리는 자동 모드에 대부분 놓여 있대. 엄마, 잠깐만요, 쌤. Much of the time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시간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대부분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지점에 아까 박스 문장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그랬거든. 잠깐만 얘들아 봐봐. 1번에서 우리는 그냥 자동적인 거니까 뭐라 그럴까? 자동적이라는 건 굳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지. 무의식적이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는 대부분 그냥 무의식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은 사실상 같은 의미여야 되지. 한번 볼게. 사람들은요. are acting without reflection. reflection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이런 어떤 곰곰이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행동해요. 뭐야? 생각 없이 행동한다. 무의식 모두다. 같은 의미 맞지? 그럼 2번 자리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 맞아? 오케이. 자, 근데 이때 비교 대상이 뭐냐면 they are thinking carefully and deliberately. 그들이 아주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 모드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자. 자, 이 사람이 나왔고 이 전문가가 who coi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coin the term, 다음과 같은 용어를 만들어냈어. 그 용어가 뭐냐면 motivated reasoning, 어떤 동기화된 추론? 뭐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대. To describe, 이거는 뭘 표현하기 위한 거냐면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거래. 그래? 그러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겠네. 진짜 그런지 좀만 더 읽고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explain that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Although individuals try to make well thought out decisions. 자, 비록 사람들이 well thought out, 아주 잘 생각한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내리고 싶어 하잖아. 자, 그럼에도 use available, 아직 안 끝났네. 조금만 더 가볼게. 자, 그리고 use available evidence, 이용 가능한 증거는 다 이용을 하고 싶어 하지. 또 look at both sides of an issue, 어떤 쟁점의 양면을 다 보고 싶어 해. 잠깐만, 이거 뭐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그래도 잘 생각해 봐야지 라고 노력하려고 하긴 한다고. 자, 하지만 The process is often tainted. 이러한 어떤 사고의 과정이 종종 오염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By motivations.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근데 이 동기는 that may be unknown to them. 그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기야.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냥 사고의 과정이 자꾸 오염이 된다는 거야. 잠깐만. 이거 우리 아까 박스에서 읽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니야? 내가 잘 생각해야지. 그리고 잘 생각하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Try to make well thought out decisions 라고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럼에도 우리의 동기적인 목표는 자꾸 편향되게 마련이다 라고 했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지금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자꾸 우리의 사고의 과정이 편향된다, 오염된다 라고 표현했잖아. 와, 쌤, 이 박스 내용이랑 얘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이라는 게 뭐여야 돼? 쿨에 이 박스 문장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박스 문장이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봐봐.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무의식 모드로 아무 생각 없이 이빨 닦고 똥 싸고 학교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은 살아. 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지 할 때조차도 사실은 동기적인 목표라는 편견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우리가 생각을 잘 하려고 할 때조차도 이때도 우리는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 찾은 거야. 끝이야. 뒤에는 왜 읽어요? 아니 그냥 좀 읽다 말면 네가 또 뭐 찝찝하다 이럴까 봐 그냥 읽는 거야. 나만 읽을게. 그럼 너는 봐봐. Individuals' motivations, 어떤 개인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may direct them, 이 사람들로 하여금 to attend more carefully to some information. attend to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니까 어떤 정보에는 더 주의를 막 기울이게 그렇게 만들고 while,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ignoring other relevant facts, 다른 어떤 관련된 사실들은 무시하게끔 만든다는 거야. 자, 우리 이게 짝사랑에 빠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 아니야? 완전 하트 뿅뿅이고 우리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동기가 있지. 나는 쟤를 좀 좋게 보고 싶고 쟤랑 사귀고 싶어. 약간, 그지? 자, 그러면 어때? 어떤 특정한 정보에는 되게 주의를 많이 기울여.
걔가 뭔가 좋은 일을 했다. 아니면 걔가 내 쪽을 보면서 약간 싱긋 웃었다. 이런 건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실들은 무시해. 걔가 사실 내 쪽을 보면서 한숨도 쉬었는데 아 그런 건 그냥 다 무시해. 피곤했나 보지 이렇게. 이게 뭐야? 나는 동기가 있잖아. 쟤랑 사귀고 싶은. 나의 동기적 목표에 의해서 나의 사고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좀만 더 볼게. or 아니면 비슷한 걸 하나 더 얘기해 줄게. They may use different strategies. 그들이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To evaluate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they prefer to be correct. 자기가 사실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정보야. 자, 그런 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전략을 쓰는 거야. While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at the same time being hypercritical 되게 비판적이야. 뭐에 대해서는 flaws in information they prefer to be wrong. 자기가 틀렸으면 하고 바라는 정보 있잖아. 그 정보의 어떤 결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이야. 우리 이런 현상은 정치에서 많이 볼 수 있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 그럼 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 당선됐으면 하고 바라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이었으면 하는 정보 그런 걸 평가할 때는 되게 막 너그럽게 평가하는 거야. 근데 상대편 후보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잘 안 됐으면 좋겠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하고 바라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선 자꾸만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hypercritical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로 그 사람의 정책을 바라보겠지. 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사람은 자기가 공정하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 그런 이성적인 판단은 굉장히 드물고 우리는 대부분을 그냥 자동 모드로 무의식 상태로 살아가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신중히 좀 생각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사고가 편향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기화된 추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동기가 자꾸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정보에는 관대하고 내가 반대하고 싶은 정보에는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고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고 예쁘게 해석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맞지? 그랬어. 우리가 답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였던 거는 일단은 첫 번째 much of the time. 이 much of the time에 해당하는 진술이 선택지 1번, 2번이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립되는 진술이 the rest of the time이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하나 또 표현을 해볼게. 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automatic pilot, 자동 파일럿 모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자, 요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without reflection,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지. 그지? 자, 근데 갑자기 3번 이 선택지를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바뀌지. 자, 이번에는 without reflection,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갑자기 뭐가 나왔어? Try to make well thought out decision. 아주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 앞에 거랑 뒤에 거는 다른 얘기잖아, 완전히. 그치? 자, 근데 박스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 Trying their best to think through issues. 잘 생각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라고 되어 있었지. 자, 그래서 박스 문장과 선택지 3번 문장은 서로 연결 지점이 아주 확실하게 보인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서가 많기 때문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다. 틀리면 안 됐는데 잘했을까? 그래, 다음번 잘하면 되지 뭐. 자, 더 하면 너 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 내가 왜 전문항 안 하는지 알겠지? 전문항 했으면 너 지금 어떻게 됐어? 우리 한 3일 동안 계속 해야 됐을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전문항을 못한 거고요. 당연히 너도 아쉽고 나도 아쉬워. 그래서 내가 분석 특강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한번 보자. 밑줄 친 The tree was caught in the middle.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거든. 나무가 중간에서 잘렸다? 이거 뭔 말이야? 뭐 읽다 보면 나오겠지. 자, 우리 함축 의미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야.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 정말 쏜 살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빠르다는 뜻이야? 아니면 내 손에 떠난 화살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야? 그건 그 글의 주제에 따라 달라.
그래서 함축 의미를 볼 때는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주제 파악하자. 주제 파악하려면 뭘 먼저 찾아야 돼?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 자, 그렇게 읽으면 되겠지? 자, 첫 문장을 봅시다. The unity라고 하는 거 어떤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됨, 뭐 요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과학과 철학이 in the old classical sense, 옛날의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둘이 이제 하나였던 거야. 이것이 was perhaps best described.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냐면 the famous tree,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그 나무에 잘 나타나 있대. 이제부터 데카르트의 나무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거고, 이 데카르트의 나무를 보면 과학과 철학이 사실은 unity, 하나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와 있겠지. 자, 한번 볼게. 일단 쓰고 볼게. 데카르트의 나무. 자, the roots of this tree, 이 나무의 뿌리는 corresponded to, 어디에 상응하냐면 metaphysics, 형이상학에 상응한대. 형이상학이 뭐냐면 the intelligible principles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원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그려볼게. 나무가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열매도 있고 나무 뿌리 잘 그렸어. 이만하면 잘 그렸지. 자,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해볼게. 자, 이때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metaphysics,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야. 이 뿌리는요, 형이상학입니다. 근데 솔직히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각주를 안 줬잖아. 각주를 안 줬는데 이유가 있어. 왜? 옆에 써놨거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원리 이런 걸 이야기한대. 그럼 뭐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리적인 차원을 우리 뿌리라고 표현을 했구나. 그 다음에 the trunk, 이 나무의 몸통 부분 있지. 자, 이 부분은 to physics, 물리학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자면 statements of intermediate generality, 어떤 중간 정도의 일반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완전히 뭐 원리, 원칙 이 정도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일반성을 이야기한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중간에 몸통 부분은 중간 정도의 일반성. 자, 조금만 더 가볼게. And the branches and fruit, 그리고 나뭇가지랑 열매 요 부분 있지. 여기는 있잖아. What we would call applied science.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대. 응용과학은 뭐야? 실제 어떤 문제 해결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실용적인 어떤 과학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는 응용과학에 해당한대요. 그럼 이 나무 그림을 보시오. 어때? 그래, 이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 하나의 나무로, 하나로 표현되어 있잖아.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어. 자, 그 다음 이제 가보자. He regarded the whole system of science and philosophy as we today regard science alone. 자, 그는 regard A as B, A를 B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과학과 철학의 전체 책에 있지, 이 전체. 이 전체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오늘날에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거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쌤, 이 여러 가지 이 큰 덩어리를 그냥 오늘날 말로 치자면 과학 이렇게 퉁쳤다는 거네요. 맞아. He felt that. 자,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the metaphysical principles, 이 형이상학적인 원리들 있지. 이것이 ultimately justified, 궁극적으로는 정당화가 된다라고 봤어. 뭐에 의해서? By their fruits, 그 열매에 의해서. 자, 우리 아까 열매가 뭐라 그랬어? 실제로 딱 실생활에 뭔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형이상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실제적인 쓰임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Not merely by their self-evidence. 그냥 단순히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self-evidence, 자명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원리 괜찮은데요? 되게 명확한데요?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불충분하고 이 어떤 실용적인 쓰임이 있느냐, 이걸로 정당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What we today call applied science.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for him, 그에게 있어서는 not only in A에 있을 뿐만 아니라 but in B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In mechanics, 어떤 역학,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medicine, 의학이나 윤리학에도 역시 적용이 된다라고 바라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잠깐만. 우리가 아까 전에 응용과학이라는 건 삶의 실제적인 쓰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윤리학에까지 적용을 했다고? 이게 잘 됐을까? 좀 더 들어볼게. The difficulty was, 역시 어려움이 있었구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from the general principles, 우리가 어떤 데카르트나 여기 각주 있어요.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의 그 일반 원칙들 있지. 자, 여기에서 한번 바라보자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식 과학이나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no results, 그 어떤 결과도 could be derived, derive가 도출해내는 거니까 도출이 안 된다고. which were precisely in agreement with observation. in agreement with니까 뭐랑 일치하고 합치하는 거지 관찰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아니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철학 과학은 관찰이랑 잘 일치가 안 돼. But these principles, 근데 이 원칙들은 seem to be intelligible and plausible. intelligible,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plausible, 그럴듯해 보이긴 하거든. 그냥 이론만 보면 그럴듯해. 근데 지금 뭐야? 이게 뭐 실제적인 관찰된 것과는 일치가 안 되는 거야. So, 그러므로 여기가 아까 밑줄에 있던 표현이지 The tree was cut in the middle. 이 나무는 중간이 잘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요? 아니 봐봐. 지금 이 철학과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이 그냥 요 자체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관찰이랑 일치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위쪽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뒤에 조금 더 명확한 표현까지 보여주고 다시 설명을 할게. 자, 이 어떤 기술적인 결과의 도출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it was necessary, 뭐가 필요했냐면 to start from the physical principles in the trunk. 이 몸통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이론들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잠깐만. 지금 여기 몸통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됐어? 쌤, 이 원리만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다시 이 원리만 보면 그냥 이것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요게 관찰이랑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관찰이랑 지금 일치가 안 되니까 얘는 버려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몸통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나무가 중간에서 잘렸다라고 하는지 알겠지, 그지? 이제 뭐와의 연관성을 잃어버린 거야?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원리, 요건 이제 잘라졌어. 그리고 이 몸통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요렇게 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science in the new sense, 새로운 의미에서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was to think only of, 이제는 딱 뭐만 생각하는 거야? How the fruit would develop, 어떻게 이 과실이 생겨날까? 뭐로부터? From the trunk, 이 몸통 부분으로부터. Without regard to the roots, 뭐랑은 상관이 없어. 이제 뿌리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뿌리는 이제 모르겠고 이 중간에 몸통 부분 있잖아. 요 어떤 물리적인 원리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과일을 맺느냐, 어떻게 우리 생활에 어떤 적용점을 찾느냐, 이제 그것만 생각하게 과학이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선택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야?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 원리랑 과학이랑 하나의 몸통으로 봤는데, 하나의 어떤 그 통일체로 봤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의미의 과학은 어떻게 됐더라? 중간부터 잘랐어. 그래서 이제 뿌리는 버리고 이 중간 몸통 부분부터 어떤 응용과학에 이르는, 이제 요것만 우리가 과학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지. 자, 요거를 이제 찾을 거예요. 선택지 1번을 봅시다. Science, 과학이요. Detached itself,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뭐로부터? From philosophical foundations, 어떤 철학적인 토대로부터. 맞잖아. 여기 철학적인 토대로부터 이제 잘렸어.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shifted, 어디로 이동을 해갔냐 하면 to deriving outcomes,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based on physical principles, 물리적인 원리에 어떤 기반한 결과 도출로 옮겨갔습니다. 아까 여기 중간 몸통부터 시작한다며. 이 몸통은 뭐였어? 물리적인 원리 이런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바뀌었다. 맞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아, 물리적인 원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거. 뭐 뉴턴의 법칙 이런 것들 다 물리적인 원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형이상학적인 원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다 포함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became the first priority above all.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 잠깐만. 야, 얘는 더 읽을 거 없잖아. 형이상학이 가장 우선순위야. 얘 지금 잘려져 나갔거든. 그지? 자, 그러면 어때? 아, 쌤, 얘 틀렸어요. 얘는 벌써 틀렸습니다. 그렇지. 자, 선택지 3번 해볼게. Results 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 관찰과 일치하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were the utmost priority. 가장 제1의 어떤 우선순위였다는 거야. 잠깐만. 지금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아까 뭐라 그랬어? 결과가 관찰이랑 일치가 잘 안 됐었지. 그래서 얘가 잘려 나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3번은 땡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아?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게. Applied science moved toward being less reliant on both metaphysical and physical principles. 이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냐면 덜 의존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대. 형이상학적인 원리에 덜 의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physical principles, 물리적인 원리에 덜 의존한 건 아니지. 왜? 몸통,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의존을 해야지. 맞지? 자, 그래서 4번은 땡이 되겠고 5번 해볼게. Science de-emphasized. 과학이 덜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거야. 뭐를? Ethical considerations. 어떤 윤리적인 고려를. In favor of. 뭐를 위해서? Raw observations. 어떤 관찰을 위해서. 잠깐만. 지금 이 지문에 윤리 그리고 관찰 이 두 개의 대립 구조를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일단 데카르트의 나무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통일성을 이 나무에 비유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과학과 철학을 한 몸으로 본 거지. 그지? 그래서 뿌리는 형이상학, 줄기는 물리학. 근데 이제 어떤 물리학의 이론 같은 걸 이야기한다 그랬고 가지와 열매는 응용과학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 형이상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 이걸로 정당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자, 형이상학적인 일반 원리가 근데 실제 관찰과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아, 이 물리적인 원리, 이 나무의 줄기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기술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뭐랑은 빠이빠이 하는 거야? 뿌리에 해당하는 형이상학적인 원리랑은 빠이빠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학은 어떻게 되었다? 뿌리,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줄기, 물리학과 열매, 응용과학 이 둘의 연결만을 중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거든. 자, 그런데 역시나 시험장에서 이렇게 예쁘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너는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야. 일단 앞에 부분을 읽고 아, 원래는 이 두 개가 한 몸으로 인식이 됐었구나. 여기까지 눈치를 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쭉 가면서 아, 근데 말이야.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물리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생겼어. 맞아? 그러면 물리적인 원리니까 중간 몸통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빠이빠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 눈이 확 뜨이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부분은 아마 지금 내가 분홍색으로 물결 표시하는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without regard to the roots, 뿌리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이제는 몸통 부분부터 시작하게 된 거야 라고 해서 without regard to the roots 요 두 개,
요 두 개를 조합해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자, 그래서 우리 함축 의미 추론 문제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문도 어려웠고, 그리고 쌤의 지금 해설 강의 시간도 꽤나 길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되게 재밌게 설명했는데 너도 기왕이면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아쉬워요 쌤, 더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3월 학평 분석 특강 꼭 참고하시고 쌤의 어떤 이 눈물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분석 노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4월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